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아선 외국인으로 인해서 이 지수 자체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돌아오는 듯 했었던 외국인이었지만요. 다시 그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관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도 국내 증시는요.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후장까지의 전략들 촘촘하게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에 관한 흐름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67%, 코스닥 지수는 0.98%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는요. 어느 정도 수급이 몰려주면서 그래도 약세를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현재는 0.67%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일부 테마주들이 시장에 튀어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테마주들마저도 힘을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매도 물량이 상당합니다. 4,8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관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덜어내고요. 다만 개인만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입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 외국인 역시도 1,486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종목단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ASMR에 관한 실적 발표 영향이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관해서는 5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주가에 관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또 한 번의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드사와 함께 이러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 전해져 왔는데요. 사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사는 인연이 깊은 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었지만 대내외적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메우는 것으로 현재는 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요 13조에서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 기업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력도 현재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하다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KB금융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주들의 상승이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KB금융만 0.94%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살짝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알테오젠마저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그래도 수급들이 포착이 되면서 알테오젠에게도 그러한 수급들이 흘러들었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약세를 가져가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악재들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나와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호조세, 좋은 실적에 관한 전망치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수급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지수의 수급이 약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1%못 미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리노공업도 3%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들 부족하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까지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관한 한 줄 평부터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일단 뭐 굉장히 답답한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던 과정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좀 침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그동안 잘 버텨줬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의 개선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밀릴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또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보시면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2차 전지까지 밀리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종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시장이 앞으로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답답함을 넘어서 답이 없나라고 제가 준비를 했지만 네. 답은 있을 것이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호소들도 좀 들려옵니다. 그만큼 답답한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답들을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답을 좀 그럼 오늘 찾아가 볼까요, 본부장님? LG엔솔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수주 소식들 들려왔었고 얼마 전에도 벤츠와의 수주 소식들도 들려왔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들도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어디까지 탄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또 이게 2차 전지에 관한 전반적인 확산까지도 일으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점대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31만 원에서 고점이 44만 원, 43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30%에서 40% 가까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정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 포드와 일전에 이제 벤츠와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벤츠라든지 포드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각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전통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쨌든 기술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주가 흐름이 지금 당장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업황이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주가 흐름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종목군들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 투자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던 쪽 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쪽에 대해서 이제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10월 16일인데 월말까지 혹은 다음 달 초까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어쨌든 이 폭스바겐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독일의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적 시즌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는 여기서는 모아갈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LG 엔솔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확장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구체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어요. 사실 전구체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중국발 공급 쇼크가 날 것이다라는 좀 산업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캠이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 쉬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섹터적인 선별로 보자면요, 본부장님. 네. 많은 섹터군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들은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재료들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뭐 생각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브리핑 하실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하반기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방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산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그 엔캠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여기서 엔캠 같은 경우 우리가 전액, 전고체 쪽으로 많이 전고체가 아니라 전액 전액.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구체. 구체 쪽으로. 그래서 에코앤드림이나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 네.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도 전구체와 전고체가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고체가 이제 전액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엔캠은 제가 살짝 정정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엔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방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려보자면 어쨌든 지금 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방산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방산 쪽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좀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또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 방산 쪽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 머신이다 뭐 이런 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죠? 머니 머신. 머니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방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이 원래는 동유럽 쪽에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폴란드라든지 요런 나라에다가 좀 시작을 하면서 폴란드 쪽에 동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에 대한 수입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동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매출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쪽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은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네.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S&P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 전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파워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져본다면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파워팩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P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 이제 좀 추려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에 관해서는 그래도 오늘 시작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 수급도 이제 반도체를 덜어내면서 방산 쪽으로 조금은 이제 눈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방산에 관해서 사실 이제 언급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저희가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방산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수주잔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4년도, 5년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주잔고가 거기서 더 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북한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트럼프가 재임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 GDP에서 2% 정도를 국방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분이 이제 3%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3%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밸류 이상의 수주 잔고가 기업의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우려는 있지만 당연히 우려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있길래 어떤 종목군들인가 살펴봤더니 이제 방산주에 해당하는 종목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용하게 이제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오늘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어제 또 한 번 부각이 됐던 이슈였었잖아요. AI 관련한 전력 수요에 또 소형 원전이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시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저는 원전은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반드시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체코 수주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됐었고 체코 수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의 성장이라든지 나중에 결국엔 에너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원전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디에서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원전 쪽,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풍력과 태양광보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쪽은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이제 원전의 리스크라든지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해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대체적으로 이제 원전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단편적으로 뭐 미국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원전 기업들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쪽은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 내용이 나오면서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전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방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네. 저는 원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과 또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